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 이게 한국 정치권하고 사법부를 향한 온라인상의 목소리들인데요.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네,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요. 특정 정당, 또 최근 사법부 논란, 여기에 대한 사용자들 반응이 아주 생생해요. 직설적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비판들이 정확히 뭘 겨냥하는 건지, 또 그 밑바탕에는 어떤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이에요. 네. 자료에선 뭐랄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대선을 다시 치르게 된다. 이런 가상의 상황까지 만들면서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후보를 낸 건 너무 뻔뻔하다. 양심이 없다. 이런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네요. 네, 그 지점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상대 진영에 대한 어떤 급도의 불신, 이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동시에 그런 상황에서조차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 이런 게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맞아요. 그리고 후보자 개인에 대한 비판, 그 내로남불 비판도 상당히 거셉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전과를 문제 삼는 건 뭐 그렇다 쳐도 김문수 후보는 전과가 7범이고 또 과거에 소방관 갑질 논란이나 뭐 부적절 발언 논란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후보로 내세울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명백한 위선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공직 후보자의 과거 행적 또 도덕성 검증 문제가 얼마나 이게 민감한 사안인지 다시 드러나는 거죠. 특히 자료에서 보이는 개 같은 집단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네, 봤습니다. 이건 단순 비판을 넘어서 뭐랄까 아주 깊은 감정적인 반감까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반성할 줄 모른다.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네, 정치권 비판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법부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인데 이것도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들이죠? 일단 그 판결문 전자문서 열람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요. 아, 절차적 투명성 문제군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외부 로펌, 특히 김현장 같은 곳이 판결문을 대신 써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합니다. 그건 상당히 심각한 의혹인데요. 네, 심지어 2심 판결 기록은 아예 전자문서화 자체가 안 됐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겠죠. 그렇죠. 판결 과정 그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특정 판결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14살 임신시킨 40대 남성 무죄 판결 이런 것들이 다시 파묘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아, 파묘요. 네, 그래서 이런 과거 판결 때문에 다른 대법관들 판결까지도 이제 못 믿겠다. 이렇게 되고 판사들 스스로도 굉장히 추억스럽게 느끼고 대법원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다. 뭐 헌재에 대해서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이 지점이 참 흥미롭게도 하고 심각하기도 한데요. 사법 쿠데타니, 내란 진행 중이니 하는 그런 극단적인 용어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뭐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는 건지 그런 시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특정 판결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대안으로 뭐 대법관 수를 확 늘려서 권위를 좀 희석시키자라거나 아니면 아예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다툴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제안까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심지어 외부 로펌이 판결문 써줄 거면 대법관이 왜 필요하냐 이런 식의 반문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정말 깊고 또 절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이렇게 특정 정치 세력 또 사법 시스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과 불신을 뭐랄까 정말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주장들이 특정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의견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단면, 특히 정치나 사법 시스템에 대한 깊은 우려와 불신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죠. 당신께서는 이 주장들 속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는지요? 오늘은 이렇게 정치권의 후보자 논란, 그리고 사법부의 운영과 신뢰 문제에 대한 아주 날선 비판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현재 논쟁의 어떤 핵심 지점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오늘 다른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자료들에서 나타난 정치인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런 강한 언어들, 또 구체적인 비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
책임성, 그리고 제도적인 신뢰에 근본적으로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생각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